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헬라 철학과 우리 히브라즘을 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헬레니즘의 중심인 헬라 철학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아마 좀 어떤 분들 가운데에서는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이제 계실 수 있는데, 그리스의 철학을 순수하게 철학으로 다루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전문가들이 다루다 보면 참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게 다뤄보자 그러는 게 아니고, 히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좀 비교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좀 아주 하나의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그 부분만 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시작되어졌던 서양 철학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헬라 철학.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건가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들이 물은 게 뭘 물은 거지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이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묻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뭘 어떻게 했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이전에는 그냥 신화로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신화로 받아들이고 신화적인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최초로 이걸 신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뭘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 하나님부터 창조 이렇게 출발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이 세계들을 이제 쭉 관찰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근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원리와 이치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이렇게 묻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신화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이성을 통하여서 이것을 관찰하고 종합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일식, 낮에 갑자기 그냥 낮에 멀쩡하다가 어둠이 오고 그래도, 야, 이건 뭐 신이 진노를 해가지고서 뭐가 어떻다, 무슨 하늘에 무슨 신비한 징조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뭘로다가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일식으로다가. 일식. 그래서 일식이 있을 때 그런 거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미리 몇 년, 몇 월, 며칠 날 또 일식이 있으리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예고를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 그리고 이제 이게 지렛대의 원리라든지, 이제 이 왕관에, 금으로 만들어놓은 이 왕관에 도대체 은이 이게 섞인 것인지 안 섞인 것인지를 이제 과학적인 방식으로다가 확인을 하는 어떤 이런 거. 그리고 거리, 높이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이 삼각형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육지에서 떨어진 멀리 떨어진 배의 이 거리 같은 것들을 그냥 여기 앉아가지고서 그냥 바닷가에서 삼각형을 그려놓고서, 이걸 통해가지고서 거리를 이제 잰다든지,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헬레니즘을 이제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인가 하면은, 이외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후 정말
지중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서양으로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그 원동력이 되었는가 하게 되면은 무엇을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본을 묻는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묻는 게 뭐의 근본을 묻는 거라고요? 보이는 세계, 즉 자연을 대상으로 묻는 무슨 철학 시대예요? 자연 철학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물음으로다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최초의 획을 긋는 사람이 누군가 하게 되면 탈레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서양 철학의 아버지. 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타고라스, 헤라클레이토스, 파르메니데스 이런 사람들 이제 자꾸 얘기가 되는 이유는 뭔가 하게 되면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와 같이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묶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제가 적어 놓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는데, 피타고라스 그럼 수학자가 되겠는데, 아니 수학이 이제 저도 이제 이게 잘 처음에 전에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가 좀 듣고 또 책을 읽고 그러면서 이제 의아했던 것은 수학과 철학이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건가. 수학은 수학이고 철학은 철학이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아직 이게 이제 학문이 서로 세분화되어져 있지도 않았지만 특히 수학과 철학이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추상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관념을 통해서 접근해 들어가는 그와 같은 학문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감각 뒤의 것을 이제 다루는 이와 같은 철학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에게 이 피타고라스가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헬라 철학의 일개는 자연의 근본과 원리, 이치를 묻는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고 공기라고 그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제 이렇게 좀 유치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이게 그 당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사실 이제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긴 이들이 도달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어쨌든 뭐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보이는 이 세계, 자연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도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떤 사람은 이제 그리고 로고스,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뒤에 있는 그 무엇, 그걸 이제 존재,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존재, 이런 게 다 존재겠죠. 그런데 이런 감각적인 존재 말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 영원한 존재, 존재 뒤에 있는 존재. 그래서 이제 이거를 또 이제 구분해가지고 존재 그 자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쓰고 그러는데, 근데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참 존재 그 자체, 진짜 존재, 그것은 영원 불변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다, 그것도 뭔가 변하는 거다. 존재는 존재이기 때문에 변한다. 이제 그다음 만물은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존재하는 것도 그냥 존재한다. 그건 영원 불변한 존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 변한다. 그래도 이제 이 사람 현대실존주의의 아버지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그 이전에 존재는 영원한 것이다, 불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자연 철학에서 무슨 철학의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 한번 제목을 읽어보세요. 무슨 철학이요? 인문 철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뭘 묻는 거예요? 이제 자연에 대해서 이제 물을 만큼 물었어요.
물어서 얻어낸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 자연 뒤에 보이는 세계 뒤에 지배하는 그 원리 이치 근본인 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제 도달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오는가 하게 되면, 그럼 사람은 도대체 뭐냐,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인간의 도리, 인간의 근본에 대해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자, 이 탈레스를 가리켜서 서양 철학의 아버지,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이제 뭘 묻는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요? 자연의 근본을 묻는 그 일을 이제 그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동시에 소크라테스를 가리켜서 뭐 서양 철학의 아버지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소피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지식 장사, 이 수사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세속적인 출세를 시켜주는 어떤 그와 같은 교육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시중에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 이제 이 아테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산물과 이제 맥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지도를 좀 잠깐 보고, 너무 흐릿해가지고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그리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이제 에게해가 되겠습니다. 자연 철학은 그리스와 그리고 에게해, 그리고 건너편 지금 터키 이 해변, 자, 여기 이제 뭐 이오니아 뭐 이제 이렇게 부르고 그러는데, 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자연 철학 시대를 이제 열어갔습니다. 좀 이제 넓습니다. 그러다가 이 터키 쪽 이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에게 이제 멸망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남부로 이사를 간 바람에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철학 활동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쪽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되어지다가, 그럼 자연 철학 시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문 철학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리스 가운데에서 작은 이제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당시 그리스 전체가 다 통일되어진 통일국가를 이루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작은 단위로다가 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국가를 이제 국가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국가 이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도시국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디요?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인문 철학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 철학 그러게 되면 또 어느 시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테네 시대다라고 하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묻는가 하면 인간의 근본, 그리고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묻게 되는데,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시키는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소크라테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주로 대화를 중시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그냥 대화 중심으로 다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뭐 글 한 줄도 남겨놓지를 않았어요. 그 밑에서 이제 18살 때부터 공부를 했던 플라톤이 이제 그 스승의 사상을 다 정리를 해놔가지고, 사실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한 묶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이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고 어디가 또 자신의 것인지가 다 구분이 안 될 만큼, 자,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플라톤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여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데 이름은 다 이미 이제 아실 텐데, 그냥
뭐 이게 어렵습니다. 뭐 이 사람들 이거 제대로 다루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그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고, 이건 전문가들이나 다룰 수 있는 어떤 이런 거고, 저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뭐를 이제 정리해 놓은 사람들이라고요? 무슨 철학이요? 있는 철학. 뭐에 기초를 해가지고서요? 근본에 대한 물음으로다가 이걸 끌고 나갔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소크라테스가 이제 중요한 거. 이 사람이 하는 말 아주 유명한 거 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원래 그 신전에 있던 이제 그 표였다라고 그러는데, 그건 뭘 알라고 이제 신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너 이제 곧 죽을 존재라는 걸 알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 구절을 이제, 구절을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무지를 알아라. 자, 이게 이제 그 하나의 그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근본으로 묻고 들어가는, 인간의 근본을 묻는 데에 있어서 인문 철학, 그리스의 인문 철학들이 자들이 출발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뭐라고요? 뭐를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 얘기는 뭘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를 다 버리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견, 뭔가를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해라? 다 어떻게 해라? 버려라. 그리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라? 무지로부터 출발을 해라. 무지에 도달을 해야 비로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배울 자세가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요거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헬레니즘으로 들어가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모세가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제 그 비교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어떤 부분을 배우려고 할 때에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거, 그동안 어떻게 해놓았던 거, 정리해놨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우리 흔히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버리려고 한다고 버려지기는 하나요. 버려지지도 않는 거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고, 어디에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문을 뭔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 있어서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기초 중에 기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어떻게 된다고요? 그동안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거, 이런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 내려놓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는 이런 훈련을 뭐 따로 어디 가서 받고 그러기 이전에 뭘 통해서 제가 이걸 아주 실감나게 경험을 했는가 하게 되면,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어떤 그런 과정에도요, 이런 게 들어있는데요. 어느 날 성경 읽다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러 이제 다녔는데, 처음엔 뭐 그냥, 이게 뭐 하늘로부터 진짜 불이 떨어졌어요, 이제. 진짜 불이 떨어졌습니다. 뭐, 불 받는다, 이제, 그거 뭐, 나도 전에 그냥 처음 20몇 살 때, 22살 때 교회 나가가지고, 그때도 뭐가 좀, 뭐, 불 좀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진짜 불을 받았어요. 진짜 불을 받아가지고, 그냥 뭐 막,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불만 받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받는 게 있는가 하게 되면, 모두 받는 게 있다고요? 이걸 무슨 단어로 다 표현을 해야지 좀 맞으려나? 원점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그냥 그래서 뭐 충만해가지고 뭐가 다 된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러 갔는데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렸는가 하게 되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그 원점이 어떤 원점인가 하면 내가 교회 다니기 이전,
난 22살 이전에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니기 이전,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지기 이전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처음 들을 때 이게 느껴졌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는지요.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 구세주다, 이건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고요.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이걸 기도를 하러 가가지고도 거기다가 이제 이게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날이 주로 어느 날이었는가 하면 이제 주일날 이제 예배를 잘 드리고 아주 그냥 확신 있게 그냥 그걸 하고, 뭐 그냥 아주 그냥 넥타이가 다 젖도록 그냥 뭐 이렇게 아주 힘줘가지고, 그리고 설거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잘 마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갔는데 그 모양이 됐어요. 이게 수요일이 되어 오는데 걱정인 거예요. 무언 걱정? 예배를 인도해야 될 판인데 이걸 뭘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지 뭘 예배 인도라 뭘 어떻게 해보지. 이거 뭐 한 줄 내내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처음에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딱 와닿는 건 뭔가 하면, 기도하다가 뭐 잘못되는 사람들이 있다더니 내가 그 모양인가 보다.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얼마큼 더 됐나 보다 하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어요. 제가 거기 이제 성강진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3부 읽어보신 분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없이 제가 이제 겪으면서 뭐를 경험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요, 내가 항상 늘 어디에 서는 거예요? 맨 밑바닥. 그리고 어디요?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이 자세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게 습득이 돼버린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습득이 돼버려. 이게, 자, 우리가 뭔가 배우려고 한다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얘기예요. 근본을 묻고자 할 때에는요, 자, 이게 철학적인 자세, 학문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 세미나를 하고, 이거 교회에서도 읽고 뭘 하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다 뭐가 안 되나 하면 여기서 안 돼. 여기서 안 돼.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거 정도면 이건 이거 들으면서 그냥 뭐가 혼란스럽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고, 하는데, 자, 나보다 내가 지금 알고 있던 거, 들었던 것보다 전혀 다른 쪽을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는 뭐가 되어져 있었나면 이게 되어져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이후에. 소크라테스는 이제 기원전 한 500여 년경 사람이 되겠는데,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렇게 쭈루루루 이렇게 쭉 보니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이루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뭐였죠? 그 장소 이름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인데, 늘 거기는 그걸 묻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게 뭐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걸 묻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전 들어보지 못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가 이제 죽으셨다, 그리고 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특히 여기 이제 이 그리스 여기에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근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 뒤에 있다. 그 영원 불변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세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좀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거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그게 완전한 거다. 이렇게, 그 이원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근본 그분인데, 여기도 뭐 로고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분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분이 또 이렇게 세상에 다시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부활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럼 그리스 사람들이 전혀 신앙이 없다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들릴까요? 말이 된다고 들려요? 안 된다고 들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정신 나간 놈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그까짓 그걸 말이라고. 그 사람들에게 500년 그 이전, 지금 훨씬 수백 년 전통이 이런 게 여기에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해서 헬라 철학, 그리고 헬라 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헬레니즘의 세계를 지배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자세예요, 이 사람들을. 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이건 말도 안 되는 놈 그냥 쫓아내버리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여태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던 소리다? 못 들어보던 소리다. 그러니까 언제 시간 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 당신이 얘기하려고 하는 걸 말해 달라.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겁니다. 자, 이 자세예요. 이 자세예요. 아멘? 별로 우리 이런 거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이게 안 돼 있게 되면은 절대 진보는 없습니다. 맨날 그냥 고고고고 자기 뭐 나름대로 뭐 말량하게 알고 있는 거 거기서 끝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질타하시는 얘기들이 뭔 얘기인가 하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어느 정도인가 하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산과 바다를 그냥 두루 돌아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어떻게 만들어 놓는도다? 배나 저 지옥 자식이 배나 저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 놓는도다.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도다.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그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전혀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와도 들으면서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평가만 하라고 들은 게, 판단만 하러 들고 앉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아직 보지 못하게 해라. 듣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아주 이제 저주받아서 아주 그냥 멸망하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얘기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당 안에서 우리 이런 얘기 못 들어봐요. 그냥 뭐 믿습니까? 아멘. 그냥 그 딴 건 생각하지도 마라. 그냥 묻지도 마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배나도 지옥 자식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질타를 했다면, 오늘의 목회자들을 향해서는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신다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배나도 10배, 100배, 10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해놓는도다. 이렇게 질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를 그냥 저래서 성경이나 그거나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이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죽일 놈들이 돼가지고서 그냥 뭐가 죽일 놈이었는지는 몰라. 그냥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았고 그냥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죽일 놈들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내다보려고 그러는 거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넓게 세상 역사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학문의 소외계 속에서 율법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어떤 거였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였는지를 우리가 같이 견주어 보지 않으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고 얼마나 큰 이야기들이었는지 정말 율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맨날 그냥 어디 뭐야 저 바늘 끄트마리 같은 거 좁쌀만 하는 거 몇 개 그냥 요 가지고도 그거만 가지고 이게 무슨 만고의 진리라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옛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먹던 짓거리들이었는데 그걸 오늘 우리는요 갖다가 아주 더 발굴을 해가지고도 아주 더 작은 걸로 정말 조그만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갖다가 들이다 전수를 시켜놓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네. 뭐든지 기본이 맞아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아예 그냥 뭐 이런 거지 이해도 없고 관심도 없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것들 그 유대인들이 써먹던 방식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 율법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지옥 갈 일이 없다라고 아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도식이에요. 아주 심각한 거는 뭔가 오늘 우리가 뭐 하는 얘기가 하는 일들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직의 헬레니즘과 이제 헤브라이즘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거라고요? 항상 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 가지고 출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눈을 뜨면은 그날은 원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을 살아야 돼. 어제 연장으로 살으려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한날의 괴로움은 어떻다? 그날의 족하다.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나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태양의 원리예요. 태양의 원리가 항상 중천에 떠 있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와 이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살아야 돼요. 아멘?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일 살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그거 자꾸 미룬다는 겁니다. 에이, 내일 하지. 오늘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내일도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자, 이게 기본적인 자세. 이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왜 이 사람들은 여기에 도달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왜 여기에 도달하는가 하면,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정말 눈여겨보다 보니까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정리해 나가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어디다 갖다 적용을 시킨다고요? 사람에게 적용을 시키는 그 문을 열어간 사람이 누구다?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플라톤. 그리고 또 그 뒤를 줘도 또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이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 자, 요렇게만 이해를 하나요? 너무 어려워요? 요렇게만 일단 이해를 해놔요. 여기 참 존재라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묻는 것들이 이제 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 인문 철학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존재, 여기서도 계속 이제 존재에 관한 어떤 그런 물음들이 주어지는데 그 존재는 이제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도대체 우리가 행할 바라고 하는 것들을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거로서의 존재를 이제 묻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자연 철학 시대에는 이 보이는 세계 뒤에 있는 그 존재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존재를 묻는 거고요. 자, 그렇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이렇게만 이해를 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되는 건데, 플라톤은 그 참 존재, 참 본질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데아라고 불렀고, 그 이데아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데, 뭐는 잘 모르는가 하게 되면 다 아짜 돌림이 되는데, 뭐요? 우시아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시아를 우리말로다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본질, 영어로 얘기를 하면 뭐 에센스, 자, 이런 거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데아는 아이디어. 그냥 아이디어라는 게 뭐예요? 아이디어가 뭐예요? 생각.
그러니까 이건 이게 이 어떤 관념적인 추상적인 어떤 그런 세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우시아라고 하는 거 이건 뭐 이제 본질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본질인가 하게 되면 이런 그렇게 추상적인 머리로나 생각으로나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물 속에 들어있는 존재다라고 해가지고도 그걸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우시아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똑같이 진짜 본질 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생각의 세계를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고요. 보이는 물질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반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림, 이건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제 봤던 건데요. 라파엘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진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의 풍경화 뭐 이런 거 그리는 거 말고요. 정말 어떤 학문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화가 그림 한 장에 그냥 뭐 수십억 원에 팔리고 뭐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별로 평가를 못 받았지만은 후대에 가가지고도 이제 그거 그림들이 평가를 받는 건 뭔가 하면 그게 그 시대를 그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를 그린다는 건 풍경을 그려놓는 사람이 있고요. 풍경을 그려놓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뭐로 그려놓는가 하면 학문의 세계를 끌고 들어가서 그려놓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그림이 이제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서양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여기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건 누구고, 요건 누구고, 요건 누구고, 왜 요 사람이 요런 태도를, 요런 지금 모습으로 있는지, 요렇게 아주 이거 그림을 그리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서양 철학자를 다 꿰뚫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게 그 사람 그 몸 모습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앞을 보고 있고 뒤를 보고 있고 옆을 보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 거 하나하나에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말하려고 했던 사상을 이제 표현을 해 놓고 있는데 근데 얼굴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갖다가 넣었대요. 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를 한 사람이라고요? 근본으로 다시금 돌이켜 놓은 사람.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서양 철학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아테네 학당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여기 좀 그림을 잠깐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두 사람으로 이제 좌우의 사람들 뭐 비슷한 숫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배열을 해 놓았는데 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 한 사람의 중앙에 서 있지 않고 한 사람의 중앙에서도 좌우로 사람들을 그려나간 게 아니라 중앙에다가 몇 명을 그렸어요? 두 사람을 같은 비중으로 그려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여기 철학자들을 그릴 때요. 그 사람의 사상을 뭘로 그렸냐면 지금 옷 매무새, 얼굴 표정, 몸짓, 손짓 뭐 이런 거, 서 있는 방향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걸 이제 그려 놓았는데 지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도 지금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그려 놓은 거예요. 자, 두 사람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책을 한 권씩 들고 있는 거예요. 왼손에 책을 한 권씩 이제 들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들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삐딱하게 옆으로 이제 이렇게 눕혀가지고 들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갖다가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왜 하나는 책을 세워가지고 들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삐딱하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들고 있을까? 세워져 있는 건 뭐예요? 수직. 이건 뭐예요? 수평.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식이, 철학적인 방식이 좀 이와 같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이와 같은 수평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자연을 관찰하는 어떤 이런 걸로부터 이게 수평적인 사고가 되는 거고, 이게 수직적인 사고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을 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쳐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느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은 참존재,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데아가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손을 이러고 있다고, 지금. 손을, 손가락을 한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아무렇게나 그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사상을 이 그림 속에서 그냥 다 표현해내려고 그런 거. 그러니까 명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이렇게 지금 딱 가르치면서 이걸 어디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어디에 있다? 저게 이렇게 딱, 요렇게 고정시켜 놓고 있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렇게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존재, 뭐요? 진짜 존재, 그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것을 우시아는 어디에 들어있다? 어디에 들어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뭐에 들어있다? 만물 속에 거기에 들어있다. 요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별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자, 이 그림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요게 책이 이렇게, 이제, 테두리에 뭐가 있나 하면 책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티메이오스라고 이게 쓰여져 있고, 여기는 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에티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그 두 사람이 쓴 책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또 왜 이 책을 들고 있는가 하면 이 책에서 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책에 들어있기 때문에, 티메이오스, 여기 또 이제 에티카,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윤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글을 좀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플라톤주의다든지 또는 아리스토텔레스 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야? 난 플라톤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뭔 소리야?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혀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그 사람의 타고나는 성향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방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제 교회 어떤 한 분이 그냥 남편이 일찍 죽고 애들 데리고서 그냥 그러고 이제 하는데, 뭐 시골에서 겨우 이제 초등학교나 이제 나왔나 말았나 뭐 그래가지고 한글이나 겨우 깨우치고 그러고 있는 분이에요. 이제 그럼 뭐 아파트 청소를 해가면서 공장에 가서 그냥 막일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겨우 이제 그 남매를 그냥 그리고 키우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이제 있었어요. 뭐 교인이 매장될 때니까 이제 만날 일이 이제 자주 있었죠. 자주 만나가지고도 뭐 얘기하고 그런 거 이렇게 듣다 보게 되면은 그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가요 대단히 철학적이더라고요. 사는 게 뭐 별거인감요? 이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가 그 사람은 몰라요.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건데, 그러면서 하는 그 얘기가 그건 뭐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거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철학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누구나 다 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왜 다 근본에 대한 물음을 그건 누구나 다가 묻게끔 되어져 있는 건데, 사는 게 뭐 별건감요? 아멘? 그 얘기 속에 사는 게 뭐, 지금 이게 이거예요. 인문 철학에 물으려고 하는 게 지금 사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묻는데 그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여기에 속하는 사람 같아. 여기. 이건 이제 뭔가 생각이 좀 관념적인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수상적인데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추상, 관념, 그러면 이건 뭐 완전 하품만 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품만 나고 그냥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 가운데 한 번 고등학교 다닐 때래나, 나 영화 좀 뭐 잊어버렸는데, 프랑스 애들이 무슨 영화래나, 몇 시간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이제 가서 봤는데,
이게 그냥 얼마나 되면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냥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 영화에 빠져가지고서.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친구들은 몇 명을 데리고 갔다. 야, 그거 진짜 너무 좋은 영화다. 그거 좀 가서 보자. 그러고 데리고 갔더니 다 어떡할까? 한 장 주무셔, 전부. 한 장 주무셔. 아무리 이게 뭐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두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 빠져들어간 사람이 두 사람 중에 누굴까? 빠져들어간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구예요? 여기. 관념, 근본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다 묶고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근데 다 한 장 주무신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이건 뭐 이 사람들은 무슨 뭐 그냥 막 총을 쏘고 뭐 때려 부시고 하는 뭐 이런 거 뭐 저 베네에 나오는 거 뭐냐로 그냥 무슨 마타경주 이름은 이야 뭐 타이탄이 이런 거 보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평가하는 걸 보게 되면 이제 둘로 남녀에 거기 이렇게 뭐 댓글 올려놓고 뭐 이러는 걸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 그 뭐 배가 갖다 이렇게 딱 뽀개져 가지고서 뭐 하는데 그게 뭐 장관이더라 야 그걸 그래픽으로 다 그걸 어떻게 그걸 만들어 놨는지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이제 허고 대단하다 그러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어디에 속하는 사람이겠어요? 그게 이거예요. 이쪽에 속하는 사람. 근데 그걸 보고 나서 거기다 야 그게 진짜 그 작품 말하려고 하는 게 뭐 어쩌고 그러고 있는 사람은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플라톤주의자든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서양 철학은 주로 어느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갔는가 하기는 플라톤 쪽으로다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플라톤 쪽으로다가 이제 기울어져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주석을 다는 거에 불과하다. 자, 이런 평가들이 이제 나오는 거는 서양 철학 그 이후에 이제 어디로 기울어져 들어갔다고요? 특히 르네상스 시기라지 이런 때 이제 플라톤 쪽으로다가 기울어져 들어갔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쪽은 어딘가 하면 이제 경험 이런 거. 그 서양 철학에도 이렇게 관념론 철학이 있고 경험론 이제 철학이 있습니다. 이제 영국 베이컨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쪽에다가 이쪽에다 기초를 두고서 이제 철학을 좀 나아가고 이제 그러게 되는데, 자 서양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았다. 한 발짝도 더 나가지 않고 주석을 다는 게 불과했다.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칸트, 헤겔,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겨우 한 거는 뭐에 불과하다? 뭐에 불과하다? 헬라 철학자들, 어떤 철학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인문 철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문 철학을 완성시켜 놓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을 다는 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왜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에 이르러 가지고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인간이 이성으로 몰어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의 세계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물음, 근본을 묻는 그 물음에 대한 기초를 다 닦아 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결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결이라고 하는 건 무슨 완결을 얘기를 하냐면 기초 완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닦아놨다고요? 기초를 닦아놨어요. 기초를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뭘 짓나? 거기다 뭘 줘요? 집을 지려면 일단 뭐부터 닦아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닦아야 돼요? 기초를 닦아야 돼요. 기초를 닦아놓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다고요. 어떤 사람은 초가집을 져요. 어떤 사람은 기와집을 져. 또 집을 짓더라도 어떤 사람은 일자로 져. 어떤 사람은 기역자로 져. 어떤 사람은 디귿자로 져. 어떤 사람은 미음자로 져. 어떤 사람은 네모로 져. 세모로 져. 뚱으로. 자, 그거는 이제 짓고 싶은 사람은 그 시대적인 취향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달라져요. 전에는 지나가다 이렇게 우리나라 집들을 보게 되면 다 그냥 주로 사각형이었어요. 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쌓아 올렸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쌓아 올려요? 아파트도 그렇고 요즘은 어때요? 지나가다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다. 그냥 사각형, 그러니까 아주 짓기도 쉽고 공간 효율도 넓어지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다 옛날에 집 그러면 이제 사각으로 올라가면 되고 요즘은 이제는 안 해요. 요즘 옛날에는 아주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떠나가지고 이제는 뭘 중요한 시대가 됐나 하면 뭐 디자인이래나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되나? 뻔때.
뻔때를 중요한 시대가 옛날은 다리 그러면 그냥 다리 갖다 이렇게 놓으면 됐지. 근데 지나가다 다리 놓은 거를 보게 되면은요, 요즘은요, 다리를 그냥 다리를 놓으면은 다리 놓은 거라고 생각 들지를 않나 봐. 그게 뭐 별거 갖다 다 모양을 내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있더라고요. 뭐 세종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육교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도 그 육교가 뭐 열봐가지고 다리 걷지가 않아요. 무슨 조형물처럼 이와 같이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가서 철학을 뭐 전개를 시키고 그러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아무리 무슨 디자인을 뭘 어떻게 해가지고도 뻔때를 낸다라고 하더라도 기초는 어떻게 될까요? 기초는 동일한 겁니다. 기초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기초라고 하는 건 누가 완결을 지어놨다고요? 이때 인문 철학자들이 완결을 해 놓아가지고 그 이후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간 게 아니라 뭐라는 게 불과한가 하면 주석을 다는 게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평가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도대체 뭘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잡하게, 뭐 복잡한 건 나도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지금 헬레니즘, 그러니까 헤브라이즘 비교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그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만 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이시지요? 뭐 한 것 같아요? 어떤 애가 연필 들고 낙서했지 뭐. 낙서한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제 기하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기하학 그러니까 공간의 설정과 공간 안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다루는 그와 같은 수학의 한 분야를 이렇게 기하학 이렇게 했는데 고대 이제 특히 피타고라스 학파 이제 이런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뭐 거리를 재고 뭐 높이를 재고 이제 그런 것도 여러 가지를 응용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게 그 추상적인 관념적인 어떤 이런 세계를 다루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플라톤이 여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화면을 좀 하나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삼아 봤는데요. 자,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를 했는가? 앞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자연세계를 묻는 철학자들이 결국은 둘로 나뉘어졌어요. 참존재, 자연세계에 있는 참존재는 영원 불멸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영원 불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토끼하고 거북이가 아무리 경주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북이가 먼저 출발하고 토끼가 뛰어가는데 토끼는 절대로 거북이를 앞설 수가 없다라고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한 사람은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은 또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가 없다. 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은 다 변하고 있는 거지 동일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로 모아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세워놓았던 학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카데미아. 우리는 그냥 이걸 줄여가지고 아카데미아까지 R을 띄어버리고 이제 뭐라고 불러요? 아카데미. 그 이제 영어식 발음이 돼가지고서 이제, 그렇습니다. 무슨 아카데미 학원, 무슨 크리스찬 아카데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다 어디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건데, 이게 이제, 이 세상에, 서구에, 특히 서양 세계에 등장한 최초의 대학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은 학교 정문에다가 다 뭐라고 써붙여놨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어디에 들어서지 마라?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자, 이건 기하학 금방 제가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건 뭔 얘기인가 하면 보이는 세계, 감각의 세계에만 머물려고 하는 사람, 그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 그거 이상은 전혀 뭐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 입학하지 마라. 와봐야 아까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무슨 영화를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뭐 3시간 반인가 뭐 4시간 반인가 하는 영화 이걸 보러 갔는데 그냥 3시간 반 4시간 반이 그냥 몇 분에 지나간 것처럼 빠져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돼요. 여기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다고요, 이걸. 이대의 세계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영화를 보러 가가지고 코 골고 나오는 사람은 가봐야 맨날 죽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여기 입학하지 말하자.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밑에서, 플라톤 밑에서 이제 20년을 공부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사람은 뭐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자, 지금 이제, 소크라테스, 플라톤은 그 이전 자연 철학자들이 물었던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그 물음이 무슨 물음이기 때문에, 근본에 대한, 무슨 근본? 보이는 세계에 대한 근본을 묻는 물음들이었습니다. 그거에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근본을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기초는 참 존재를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초를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묻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데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약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를 공부를 한 사람이라고요? 누구 밑에서? 플라톤 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이 학문을 몇 년을요? 20년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출발점이 이제 플라톤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 현상의 세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세계를 둘로 이데아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나뉘어져 자, 이데아의 세계는 뭔가 하게 되면 참이고, 이 보이는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의 모조품이다, 모형이다, 그림자와 같다라고 실체다. 이제 실체, 이데아는 실체고, 자, 여기는 이제 보이는 세계는 그 현상, 그림자에 불과하다. 실체와 그림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 두 세계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시켜 나갔습니다. 철학을 이런 식으로 전개를 시켜 나갔는데, 그 밑에도 이제 20년 동안 공부를 했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성향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현실 세계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성향의 사람이다가 보니 타고나기를, 그 타고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게 되면은 이거를 거부하는 쪽으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카데미아에 수많은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도 제일 뛰어난 학생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였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뛰어나가지고 다른 학생들이 다 그냥 시기 질투를 했다. 그래 플라톤이 죽고 난 다음에 당연히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학교를 끌고 나가야 될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비젓해요. 사람들이 어떡하려고 그럴까? 아카데미에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떡하려고 그럴까? 야, 이 학교에서 배출한 학생 중에도 제일 유능한 사람의 제일 훌륭한 학생은 너였어. 그러니까 네가 여기 학장해. 플라톤 뒤로 네가 그럴까? 그러려고 그럴까? 대답들이 없으셔. 여기다 천사만 모이셔서, 근데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어떡하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가지고서 그냥 변방으로 좀 나가서 빙빙 돌다가, 이제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가지고서 리케이온이라고 하는 학당을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학교를 다시 하나 세웠어요. 나가다 빙빙 떠도는 바람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를 해놨는데, 나가다 떠도는 동안에 누구를 하나 가르쳐 놨어요? 어디 가도 할 게 있나, 사람 가르치는 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가르치러 돌아다니다가, 저 마게도니아, 이쪽, 부모들도 다 그쪽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 갔다가 아버지가 이제 마게도니아 시의, 그러니까 왕의 시의, 주치의였다, 뭐 이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왕의 아들을 가르쳐 놨습니다. 왕의 아들을 몇 년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뭐 그냥 여기서 아테네에서 아카데미의 학장을 받아가지고서 그냥 거기 학장 노릇이나 했다면은 아마 그런 일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뭐가 진짜 큰일을 해내는 건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간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마셔요. 우리 그 고사성어, 중국 고사성어 가운데 인간지사 세옹지마래나? 지금 뭔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 어렵다, 어쩌다라고 느껴지시걸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전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으신가 보네. 더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야? 아니, 그건 그게 뭔 얘기야?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다는 거야? 인간지사 세옹지마. 그게 하나님 성경 말씀하고 뭐가 어떻다고. 이런 고사성어, 속담, 격언, 이런 얘기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조와 창조의 원리와 이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이렇게 근본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이 근본에 대해서 묻는 거를 지금 지금 헬라 철학의 출발이라고 하는 게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자연 철학으로부터.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묻고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이 토대가 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인간이 도달하는 진리는 결국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세상의 원리와 이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22살 이후에 교회를 나가서 이제 어쨌든 은혜를 좀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예수님만 뵈요, 이제. 눈에 뵈는 게 예수님만 뵈는데 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 이외에는 다 이제 잘못된 거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또 덮으시는가 보면 아주 무슨 사탄과 마귀의 말이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난 이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그러면서 그러면 여태까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해온 것들은 다 잘못된 거고 마귀의 말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헷갈려가지고서 이게 이제 지나가다 스님이 지나가면 뭘로 보이냐면 마귀로 보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들은 다 마귀 책으로 보이는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돼가지고서 이제 그랬던 어떤 한동안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건 오래 갔어요. 오랜 영향을 주던데, 제가 지금 창세기를 해석해 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창조의 원리와 이치, 하나님의 법으로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뭐라고 봐야 되느냐? 무슨 과일 중에 하나로만 보고서, 과일 중에 하나를 만들어 놓고도 이걸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너 죽일 거야?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과일이 뭐라고요? 무슨 과일이 제일 맛있을까? 먹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애들한테 갖다 앉혀놓고 그래봐요. 너 이거 갖다 거기다 그릇을 하나 엎어놓고 너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라? 그러면 걔들이 어떡할까? 그러니까 이거 그릇 하나 엎어져 있을 땐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데 이거 절대 열어보지 마라. 너 이거 열어보면 죽일 거야. 그래 놓으면은요.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절대 먹기만 하면 나 나중에 그냥 죽여버릴 거야. 절대 먹지 마라. 근데 먹었어요. 그래서 이 과일 하나 먹었다고 갖다가 그냥 죽이는 하나님. 그리고 또 그 아담만 죽이나? 너 자식도 이제 이제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갈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선악과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법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때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법을 만드시고 제가 이제 지금 여기 한번 우리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이게 기본적인 자세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 문화에서 일단 출발하는 게 뭐로부터요? 그들은 창조라고 느껴지려는 게 어쨌든 자기들 살아가면서 만나는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이치, 법, 이성. 그걸 이성이라고 이성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은. 이성의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이씨 이자? 전준이 씨? 다스릴 이자. 성은 그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걸 쌓아 올라가니까 전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그냥, 무슨 믿음, 뭐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 무슨 믿음, 덮어놓는 믿음. 덮어놓는 믿음으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먹지 말라. 그런데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먹어가지고 이 세상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 후손들이 다 뭘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그냥 그걸 어떻게 해? 그럼 믿어. 그냥. 자, 이래놓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건 믿음만 있는 거고, 그건 믿어지는 믿음만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 이성이라고 하는 건 배제시켜 놓는 어떤 이런 결과가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무지하던 시대에는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요즘 이제 다 대학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시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믿어라 그러는 이게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애들 때는 열심히 댕기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되고 나니까 이제 여기 갈 때예요, 못 갈 때예요? 못 갈 때가 돼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철학은 뭘로다가 그 학문의 세계를 전개해 나가는가 하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 이데아, 우시아 이런 단어의 개념을 부여해 가지고서 이제 이걸 끌고 나가는 거예요. 종교의 세계는요, 신앙의 세계는요, 단어가 가지고는 개념으로 전개를 해 나가나요? 아니에요. 그걸 뭘로다가요? 선악과라고 하는 건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철학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도 무슨 지금 우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성막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제사장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고는 표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빠뜨려 버리고 그냥 그 단어만 가지고서 우리가 조건에 들어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의 세계와 종교의 세계는 다르거든요. 전개하는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이해를 가지지 않고 그냥 들어가다가 보니까는 다 어떻게든 다 걸려 넘어져서 지금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코 깨지고 있는 시기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요것만 옳다라고 하는 요거 하나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니까 틀림없이 어떻게 돼버리고 마는가 하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야, 여기는 지금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서 있는데 손을 어떻게 하고 서 있었다고요? 인수하다가 하는 책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들고 있었다? 세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다가 뉘어가지고 들고 있고 손을 어떻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뭐 본질이라고 하는 거 우시아라고 하는 건 어디 있다? 저기가 아니라 어디 있다? 여기 손을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삼존재 본질이라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아의 세계에만 있다. 가 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에 들어있다? 모든 만물 속에 들어있다. 자, 이걸 상징하는 그와 같은 그림이다. 라파엘로가 들으면은 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닌데 이 자식 그럴래느냐 아니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가 이해하고 있는 플라톤 누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걸 듣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해하고 나서 들이다 보니까 그림이 좀 틀림없이 라파엘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렸겠다. 안 맞으면 어떡하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두 명제가 이제 성립이 되어집니다. 위로부터 철학을 전개하는 명제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봐봐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을 들어서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본질은 대체에 내재한다. 이 두 명제가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서구 철학을 봐도 그렇고요. 우리 특히 기독교 신학도 이제 헬라 철학 위에서 세워지게 되는데 자, 지금 서구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을 담는 게 불과하다라고 이런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의 철학이 먼저 접목이 돼가지고 전개가 됐다고요? 플라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학도 여기에다가 기초를 세워가지고서 신학을 전개를 해 나갔습니다. 초기 교리를 만들어내는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플라톤주의자들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은 저스틴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저스틴의 이름은 아시죠?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초기 교부, 이제 아주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그 교부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소크라테스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께서 헬라 세계에 보낸 예언자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고서 이제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니까 또 그 라인에 그 학파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예언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사람은 모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에게까지 연결되었든지 그걸 또 추적해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모세의 영향으로다가 뭐가 생겨나는가 하면 소크라테스가 등장을 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래, 이런 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초기 기독교 신학이 뭐 위에 세워졌다고요? 플라톤 철학 위에 세워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야, 그건 상관없는 얘기야. 철학은 철학이고 우리 신학은 신학이지.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자, 예루살렘과 아테네는 아무 상관없다. 예? 예루살렘과 아테네가 뭔 상관이야? 이제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요? 터툴리안. 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기 신학적인 교리적인 작업을 하는 그런 주축들은 누구였는가 하게 되면 플라톤 철학의 기초를 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결짓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죠?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무슨 철학에서 그의 신학을 정리를 해나가는 거, 어거스틴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거, 초대 신학을 정리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대 신학을 정리를 하기는 하는데, 자, 초기 이제 신학자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교리는 이제 동방 세계에서 이제 아테네 이쪽 중심으로다가 이제 헬라 세계에서 진행되어지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만들지는 사람은 이제 저 강건에서 팔짱 끼고 구경을 하고 있다. 라틴 신학자들이 이걸 이제 정리를 한다. 이 어거스틴은 라틴 신학계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걸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플라톤 철학, 조금 뒤에 가서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리스 시대에서 헬라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던 사람, 네오 플라토니스트라고 얘기하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철학에 이제 익숙해져 있었던 어거스틴이 이제 그 철학으로다가 뭐를 정리를 하는가 하면 초대교회 신학을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서는 신학을 공부하는데 어거스틴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돼요. 어거스틴 빼놓고서는 얘기가 안 되고, 어거스틴 하는 얘기는 다 그냥 하나님 말씀과 일반으로다가 이렇게 여겨지고 뭐 이루고 하는데, 초대교회 신학은 누가 정리를 해놓는다고요? 어거스틴이 정리를 해놔요. 뭐에 기초해가지고? 플라톤에 기초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기로 넘어가가지고 계속 그러고 가다가 이제 또, 이제 중세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1500년대 르네상스 시대에 가가지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또 이제 종교를 개혁하고 나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루터. 루터라는 사람은 어떤 시각에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파란 걸 쓰게 되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걸 쓰게 되면 노랗게 보이고, 빨간 걸 쓰게 되면 빨갛게 보이고. 이 사람이 쓴 안경이 또 무슨 표였다고요? 메이드 인 플라톤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였기 때문에?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수도로 가긴 갔는데 어거스틴 수도원에 가가지고 20여 년 이상을 수도하다가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어거스틴 바꿔 얘기를 하면 무슨 안경이야? 플라톤이라는 안경을 쓰고서 또 지금 신학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가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플라톤으로 또 돌아가는 어떤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 지금 우리는 이제 계속 뭘 얘기를 할 때마다 뭐 예수님 얘기하다가 바울 얘기하다가 루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바울 얘기하다가 어거스틴 얘기하다가 루터 얘기하다가, 오늘 우리 개신교는 결국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플라톤 영향 안에 있어요. 플라톤이 보게 되면, 와서 보게 되면 아이고야 내 자식들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사상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서운 겁니다. 눈에 안 보이면서 그거를 끌고 나가요. 그러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왜 또 오거스틴이었는가 하게 되면은, 9세기 때가 가지고도 이제 새로 발견되어진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플라톤과 정반대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누구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제 기독교 신학에 들어오는가 하게 되면은 1100년경에 가가지고서요. 1100년대에 가가지고 누굴 통해 가지고서요?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철학이 이제 기독교 신학에 접목이 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을 정리를 해 놓는데 그 신학을 뭐라고 부르죠? 아퀴나스 신학을 가리켜서 무슨 신학이라고 불러요? 무슨 신학이요? 스콜라 신학. 무슨 신학이요? 스콜라. 자,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종시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아. 그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전개시켜 놨는데, 그걸 아퀴나스 신학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주로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슨 신학이라고 부른다고요? 스콜라 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스콜라가 뭘 말하는 거라고요? 왜 아테네냐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아테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다고요? 스쿨 때문에 가능했다. 스쿨, 우리는 학교지만 옛날로 들어가면 그게 뭐였다고요? 여유, 여가, 한가, 여유로움을 말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쿨의 원래 원어는 학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유예요. 여유예요. 왜 여유? 헬레니즘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스쿨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 어디 댕겨? 애들 나면 다 어디 보내요? 어딜 보내? 학교 보내. 이거 자체가 지금 뭐에 영향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권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학교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스쿨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자, 지금 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신학을 다시 전개시킨 아퀴나스 신학을 가리켜도 스콜라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여유에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마라톤 전쟁, 살라미 전투,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부터 이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그 대국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또 이제 무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살만해진 거예요. 살만해지니까 여유가 생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도 근본이 뭐냐, 원리가 뭐냐, 이치가 뭐냐. 그러지. 눈만 뜨면은 아이고 오늘 점심 때거리가 없는데 그런 사람이 한가하게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근본이 뭐냐, 이치가 뭐냐 그러고 있을까? 안 되는 거야. 거기 앉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고 상관없는 것들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스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퀴나스 철학을 가리켜, 아퀴나스 신학을 가리켜 스콜라 철학이라고 그러는 거는 뭘 했다고요? 이 사람이 뭘 했다고요? 신학의 주제를 뭘 삼았다고요? 스쿨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당면한, 지금 교회가 당면한, 그 시대가 당면한 문제와는 상관없이 어떤 문제를 몰고 들어갔다는 얘기에 관념의 세계로 끌고 들어가가지고서 그냥 그러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이제 꼬집는 일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요걸 갖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 한번 이따가 누가 와도 올라서 봐요. 여기 올라서 봐요.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올라서 봐, 한번. 그럼 한번 여기 몇 명이나 이거 올라설 수 있을까? 이거 한 명 올라설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묻고 앉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건 연필이지만 바늘을 하나 딱 들고 앉아가지고서는 요 위에 천사가 몇이나 앉아있을 수 있느냐. 자, 이런 걸 묻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천사라는 존재가 물질적이냐 비물질적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묻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써놓은 신학대전이라는 대전, 문자가 신학대전. 신학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써놓는데, 이 얘기는 뭔가 하면 내가 아주 신학을 다 완성 짓겠다. 이제 그래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게 뭔가 묻지 않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다
물어가지고 그게 신학적인 대답을 하다가 결론을 지어놓겠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쁜지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어. 그 조수들이 어떻게 좀 밥을 갖다 줘요, 이제. 그럼 요거 요렇게 쓰고 앉았다가 요거 요렇게 놓고 이제 밥을 먹어. 그러고 가져가. 그리고 또 앉아놓고 이렇게 써. 그리고 이제 운동, 뭐 움직이는 것도 없이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체질이 약간 좀 이제, 비만 체질이었던 것 같아. 배가 점점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운동을 해가지고 배를 빼는 게 아니라 뭘 빼요? 책상을 빼. 그래가지고 책상을 어떻게 깎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배 크기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지금 써놓았던 그런 그 세계적인 신학대전, 그다 중간에 쓰다가 이제 미완의 작품으로 나와 있고, 이제, 그런데 이게 스콜라 신학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신학으로 흘러갔다라고 해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스콜라 신학. 근데 지금 가톨릭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하면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지배하고 있는 신학은 무슨 신학이요? 스콜라 신학. 누구 신학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신학에 기초를 둬가지고,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00년경에 이제 이 신학을 이제 해놓고 나서 그게 이제 여기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사람의 시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가 뭔가 하면 수도원이라든지 어떤 수도산 이거 다 집어치는 거야. 독신 이런 걸 다 집어치는 어떤 이제 이런 걸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뭐를 집어치는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신학을 제거하는 작업으로다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려면 뭘 가지고 제거를 해야 돼? 오거스틴 가지고서, 플라톤 가지고서 제거에 들어가는 이런 작업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도 모르게 무슨 신학 위에, 무슨 철학 위에 기초가 되어져 있다고요? 무슨 철학? 플라톤,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플라톤, 그 다음에 누구요? 어거스틴,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루터, 그리고 지금 개신교, 이렇게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자, 플라톤, 어거스틴,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어거스틴은 이제 354, 43년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1100년, 그러니까 몇 년이야? 600년, 700년 뒤에 가가지고서, 700년 뒤에 가가지고서 이제 누가 나와가지고, 이때까지는 어거스틴이었어요. 이제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다, 뭘 기초로 다 했다고요? 플라톤이라는 기초를 버리고 어디에다가 기초를 뒀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에다 기초를 둬가지고서 신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 선생한테 사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를 소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신학을 전개를 하는데 꼭 플라톤 철학에만 기초를 둬야 될 게 아니다. 어디에서도 가능한가 하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내려오는 수직이고 손을 한 사람이 이루고 한 사람이 이루고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무슨 철학인데? 수평 철학인데 여기에다가도 기초를 둬가지고서도 신학을 전개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이제 요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뉴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게 소개를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이거에만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해주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다 앉아다 줘라. 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고, 뭐 2단인가 3단인가 뭐 또 몇 단인가 이제 뭐 또 그러고들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가 나왔어요. 뭔 얘기인지를 알아듣고서 이제 플라톤적인 전통이 지금 이게 1100년 내려왔으니 이게 철옹성이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수평적인 철학을 가지고서 전개를 해 나가는 어떤 그럴만한 뭐가 보이나 하면 좀 싹수가 보여. 그래가지고 제자는 아주 친구처럼 대해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철학을 이 철학의 기초를 둬가지고 신학을 전개해 나가니까 이제 그 선생이 이렇게 평가를 해줬대. 네가 지금 하는 그 신학이 앞으로 1000년을 지배를 하리라. 근데 그 말이 맞아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가톨릭 지금 교회에서 그걸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로 들어왔어요. 일로 들어왔는데 그건 무슨 신학이 돼버리고 말았다고요? 뒤에 가가지고 돌이켜놓고 보니까 무슨 신학? 스콜라 신학. 현실을 뜯어고치고 어쩌고 하는 건 상관없는 어떤 그런 신학으로 흘러가 버려서 여기까지 왔다. 지금 가톨릭 신학교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퀴나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학을 어거스틴의 기초를 둬야 돼요? 아퀴나스의 기초를 둬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플라톤의 기초를 둬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기초를 둬야 돼요?
어느 거예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 어떤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고 어떤 사람은 플라톤이라면 어디다 기초를 둬야 돼? 그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난 어딘가? 무슨 표예요? 무슨 표 물어볼 것도 없이 다 플라톤 표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이거는 이제 한참 좀 이제 들이다 보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보이려면은. 한참 가면 조금 뒤에요. 무슨 표라고요, 다? 개신교는 다 무슨 표? 플라톤 표. 근데 저쪽 동네는, 천주교는 무슨 표라고? 아리스토 표. 이걸 줄여가지고 플라토, 아리스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아리스토 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러면 플라토 표여야 돼요? 아리스토 표여야 돼요? 어느 표예요, 여러분들은? 예? 무슨 표에?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돼? 플라톤 표, 아리스토 표 갖다 합쳐놓자고?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누굴 먼저 놔야 되나? 플라토가 먼저 나왔으니까, 플라톤, 아리스토를 합성하면 무슨 단어가 되지? 아주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 볼 때 저는 어디다 기초를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다 기초를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디다 기초를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다가 기초를 놓자는 얘기인가 하면 플라톤도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니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 어디로 돌아가자? 율법으로부터 다시 돌아가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예언서, 복음서로 다시 우리가 정리해 나가자. 좀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맞는 것 같아요? 듣기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처음부터 이런 구상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신학에 접근해 가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구상이에요. 가장 큰 구상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여기까지 왔어. 난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게, 나도 어디가 시골 대장장이나 이제 딱 맞을 놈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해보자는 거거든요. 아멘? 그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지난번 헤브라이즘 역사 그랬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 빠졌어. 그 정도로 봐야 될 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뜯어 고쳤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이번 세미나 제목이? 역사, 어디다 길을 묻다?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거가 하나는 어디다 뿌럭지를 받았나? 플라톤의 뿌럭지를 받았고, 하나는 또 어디다 뿌럭지를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뿌리를 박아가지고서 지금 그걸 기독교네. 기독교 있네. 그리고 있는데, 이제 그 뿌리를 우리가 어디다가 내리자?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자? 헤브라이즘 받고 얘기를 하면 어디라고요? 구약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지금 자꾸 예수님이라고만 이렇게 신약에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약에만 뿌리를 내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신약의 뿌리가 어디인데? 나는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노라.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우리는 그 구조를 너무 우리는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율법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와야 된다고요? 복음서, 바울 서신, 요한복음으로 내려와가지고서 우리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함축한 제목이 뭐라고요? 역사, 어디에다 길을 묻다? 헤브라이즘에서 길을 찾고, 뿌리 어디다가 내리라? 뿌리 어디다 내려야 된다? 헤브라이즘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어디에 놓여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지금 우리가 물려받은 기독교는 지금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 내에도 이런 운동이, 이런 시각 자체가 없어. 왜? 가르치는 사람들이 다 서양에 가가지고서 학위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이건 뭐 이렇게 한번 본 겁니다. 이건 뭐 당신이 그렇게 보는 거지. 나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나와 있는 얘기.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흐름은. 제가 여기도 기독교라고 하는 거, 개신교는 플라톤 위에 세워졌고, 지금 천주교는 카톨릭은 로마 카톨릭 얘기예요. 이거 저 히랍 정교는 어딘가는 꼭 플라톤이에요. 거기는요. 거기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신학으로 간 적이 없으니까 그냥 그 라인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로마 카톨릭은 이제 거기서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그리고 그게 이건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미 나와 있는 얘기라고. 근데 이게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계속 가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종지에서 이제 우리가 아예 뿌리 자체를 어디로 옮기자? 성경으로 아예 옮겨가자. 루터가 내걸은 표현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지만은 결국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게 되면은 플라톤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거스틴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까지 돌아가다가 말았어요. 이제 우리 더 끌고 가야 돼.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된다고요? 구약까지도 끌고 들어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걸 좀 한번 해봐야지요.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가만히 앉아서 그냥 여기 몇 번 와서 듣기만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학 작업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기존 신학교에서 이런 걸 해주면 좀 편하고 난 할 일이 없겠는데,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그냥 뭐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다가 그냥 말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게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자,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내가 신학교를 또 하나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신학교 간판 걸어놓고 그러고 있다고 뭐 올 사람도 없을 거고, 우리 세미나에 오는 분들을 일단 데리고 이 작업을 한번 하자. 좀 해볼 의향이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와서 듣기만 하면 되나? 그냥 와서 밥 먹어서 듣기만, 아마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 정도가. 목회자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돌아가서 신학을 다시 짜들어가야지 됩니다. 다시 짜지 않으면 여기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 이 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뭘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오래전부터 구상한 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이런 과정을 하나를 만들어 놓자. 이런 과정. 이거는 또 신학교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무슨 학위과정으로 하면 또 하나의 신학교가 되기 때문에 신학교가 아닌 그냥 헤네시스 영성 내에 목회자 재교육 과정으로다가 하나 이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자. 마뉴스라고 하는 사람이, 마뉴스라는 게 뭔가 하면 그레이트라, 크다는, 위대하다, 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마뉴스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줬는가 하면 다 맨날 플라톤만 물고 먹고 있는데 누굴 끌고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끌고 들어와가지고서 길을 터줬다 그래가지고 아퀴나스에게 와가지고 그게 이제 꽃이 피었다 그래가지고 그 평가를 역사에서 그 이외 사람들이 이제 마뉴스라는 것 갖다 이렇게 이제 붙여줬다고요. 자, 여태까지 별로 이런 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그러고 한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기조로다가 이걸 한번 좀 전개를 시켜보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만 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거 보안이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이제 또 가만히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세미나 뭐 책으로도 이렇게 접하신 분들이 좀 돼. 여기 오는 분들이 요 정도지만 그래도 여기 오지 않고 지금 인터넷에 듣는 분들도 꽤 있고, 뭐 어쨌든 그래요. 일단 그분들 중에도 할 사람들을 한번 모아보자. 좀 모아질래나? 내가 앉아서 꼽아보니까는 이걸 시작을 하려면은 현실적으로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0명은 돼야지 될 것 같아. 20명은 되려나? 20명이 넘지요. 이거는요, 여기 와서 듣기만 할 사람 20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공부할 사람 20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뭐든 될 것 같으네.
근데 이건 또 보아하니 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못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이런 아웃라인 이거 제시해 놓는 어떤 이런 거고, 이게 나오려고 한다면 이제 책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해줄 분들이 또 몇 분 있어야지 돼요. 20분을 20명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라고 해도 교수진이 2명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도 정식으로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원서도 같이 그냥 읽어 내려가고 뭐 이러고 하면서 같이, 이건 뭐 신학서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학 시장과 관련된 서적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뭐 지금 뭐 원서가 태반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온 다음에 아직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그 가르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테니까, 뭐 이제, 그리고 그 신학을 어쨌든 간에 좀 정식으로 한 이런 사람들 한 2명은 데리고 해야 될 거 같아. 20명이면 2명은 가져야 될 거 같고, 그러다가 보니 또 이게 또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분도 오시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되지? 이게 또 뭐, 어쨌든 생활비를 줘야 될 거 같고, 제가 앉아서 가만히 계산을 이렇게 아무리 따져봐도 20명 가지고 출발한다. 그럼 이거 등록비를 얼마를 받아야 되나. 계산을 이렇게 쭈루루 해봤더니 지금 현재 대학원에서 하고 있는 건 절반 수준은 최소한 받아야지 이게 뭐 돌아가지 않을까. 30명 되면은 교수진 한 분 더 와야 됩니다. 40명 되면 또 한 분 더 와야 되는 거고요. 그 수준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좀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 대답이 없네. 돈 얘기 나오니까 대답이 없어. 이렇게 필독도서를 만들어 놓고, 3년 과정입니다, 이거는. 3년 과정, 한 5년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 5년 그러면 너무 좀 그렇고, 3년 오다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제, 될 텐데, 3년 과정. 그게 나중에 이제 마지막 한 1년에 또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것 같이 이제 거기다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좀 이런 과정을 하나 만들어 놓자. 마니우스 한 사람이 아퀴나스가 하는 일을 보고 네가 하는 신학이 앞으로 1000년을 지배하리라. 저는 이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국교회에서 목회하려면은 케네시스 영성원에서 운영하는 목회자 재교육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일인데, 이제 이걸 두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저의 생각은 무슨 학위과정, 무슨 석사, 박사과정으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고, 그냥 여기 이제, 하나 교육과정으로다가 졸업반과 수료반을 나눠가지고, 졸업반은 어떤 반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 필독도서를 이제 3년 동안 읽어야 될 것들을 아마 최소한 지금 60권 정도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3년 동안 이거 아주 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스터하는 어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걸 정말 철저하게 읽고, 물론 레포트 내는 건 뭐 또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대학원 과정 하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대학원 과정 한번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졸업 과정. 제가 지금 얘기한 20명은 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현재 대학원에서 하는 그런 강의를 한 절반 정도는 가져야지, 이거 교수진들 뭘 좀 최소한 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난 그렇게까지는 좀 부담되는데 하는 분들은 와가지고, 제가 하는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가지고 뭐 교수님 강의에 나가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하고 좀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좀 할 사람들은 이제 무슨 과정이요? 수료 과정. 이렇게 좀 둘로 나누어 가지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지금 이 졸업 과정을 들어올 사람들 한 20명만 되면은 내가 빠르면은 가을 학기부터 한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좀 의사 표시를 좀 해보실 수 있을까, 지금? 졸업 과정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셔.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셔요. 의사 표시를 좀 한번 해줘 봐요. 나머지는 그냥 수료 과정?
될려나? 여기 안 온 분들 가운데도 학생들 뭐, 여러분들도 계시기는, 할 텐데. 근데 여기서 10명은 나와야 되다, 20명, 될 것 같은데, 지금 한 8명밖에 안 되는데, 아직 손까지는 안 들었어도 생각해 계시는 분들 좀 있으실려나? 어쨌든 좀, 한번 의사표명을 해주시면은, 제가 좀 구체적으로다가 한번 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게 책 읽으라고 그러는 것가 제일 힘드신가?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의 출발이 다 어디에 기초가 놓여져 있었다고요? 플라톤 아니면 어디요? 여기가 우리의 토대였어요. 이제 이거 헐어야 돼요. 서양 사람들은 이거 절대 못 헐어요. 왜? 그게 뭐기 때문에? 자기들의 족보기 때문에 헐 수가 없어요. 어디서 헐어야 돼? 동양에서 헐어야지. 여태까지는 신학이 서양 신학이 지배했지만 앞으로 2000년대에는 이제 동양 신학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꿈꾸는데 돈 들 거 없으니까 누가 와서 금고 주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러 다 서양으로 그냥 그러고 돈 내고 값이 많은데 그 돈 다 받아야지. 우리가 공부하러 가도 유학 가도 버린 돈이 얼만데 다 받아야지요. 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보네. 갖다 준 돈이 얼만데 번 돈 찾아야지. 이제 그 사람들 다 이제 한국으로 오히려 거꾸로 공부하러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 꿈을 10가지 꾸고 있어요. 틀림없이 케노시스 신학이 앞으로 이 교계를 지배하리라. 왜? 이 흐름 때문에 저는 그러는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는 안 통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이 서양의 시대에서 이제 동양의 시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뭐 쪼잔한 거 요런 거 하나 들고 뭐 패러다임 오늘 이게 패러다임 바꾸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오늘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면은 어디에서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터전을 헐어버리고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패러다임 바꾸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헐어내고 돌아가야지 되는데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전 내내 수고 많으셨습니다.